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장주호입니다.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은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어떤 면에서는 AI라는 단어가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많은 분들, 지금에 있는 뭐 엄청난 폭발적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AI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할 때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알파고가 바둑에 뭐 엄청나게 했던 그 이전부터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AI 빅데이터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9월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9-2기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9년, 뭐 1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과정을 맡고 있는 장종호라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저를 조금 경력을 좀 특이하다라고 하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으로 AI를 뉴럴 네트워크로 한 26년 전에 박사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컨설팅이라든가 경영 쪽에 관심이 있어서 컨설팅 미국계 회사에 있다가 이마트, GS 홈쇼핑, 홈플러스 이러한 유통, 우리나라의 굴지의 유통 회사에서 마케팅 부문장을 맡아서 현업 임원으로 한 15년 정도 그야말로 어떤 공학을 떠나서 비록 제가 박사는 AI를 했지만은 그야말로 그냥 기업의 경영 임원으로서 오랫동안 15년,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AI, 제가 공부했던 이 AI란 부분을 정말 제가 다시 공부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그 기업에서 경영을 하는 임원으로서 경험해 본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학교로 돌아와서 지금 2년째 이제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희 학교에는 저 같은 커리어의 교수님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학문적으로 꼭 그 여러분들이 AI를 배우고 빅데이터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같은 뭐 기업에서 오랫동안 정말 산전수전 겪으면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했던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그런 교수님들이 많고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정의 목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는 겁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AI와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다룰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는 과연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인가? 다룰 수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오픈 AI의 챗GPT에 들어가서 프롬프트에서 뭐 몇 가지 해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나는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챗GPT를 써봤으니까 아니면은 뭐 생성 AI에서 뭐 예를 들면은 미드저니 같은 데 들어가서 그림을 좀 그려봤다. 과연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AI와 빅데이터를 제대로 다루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AI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까지를 정말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몸값은 이미 뭐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2, 3년 전부터 모실 때 기본이 요즘에는 뭐 한 장 1억 이상의 연봉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정의에 대해서 재밌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얘기긴 한데 이게 한 2년 정도 된 그림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샐러리가 12만 불, 이게 한 2년 정도 전 데이터니까 지금 한 15만 불 정도 이상 됐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는 뭐 환율로 치면은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평균적인 샐러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과연 이 12만 불보다 쌀까요? 저는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데이터 사이언티는 이 12만 불보다 더 받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비싸요. 한국의 인건비가 미국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을 보면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88%가 오른쪽에 보시면 88%가 마스터 디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한 46% 정도는 PhD 디그리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꼭 뭐 대학원을 나오고 뭐 박사를 해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더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쌓아야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또 찾아보니까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매스나 통계, 수학이라든가 통계적인 약간은 이제 이과적인 소양이 있어야 되죠. 아무래도 숫자를 다뤄야 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다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프로그래밍의 데이터베이스, 아무래도 AI를 다룬거나 빅데이터를 다루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어느 정도의 스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만 지켜만 보고 말로만 하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부리는 관리자이지 결코 자기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량을 가지고 몸값을 15만 불, 20만 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이과적이고 공학적인 역량이죠. 뭐 어떻게 보면 이과 성향이라면 이렇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냐? 밑에 중요한 역량 두 가지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Domain Knowledge and Soft Skills. 그다음에 Communication and Visualization Skill.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Domain Knowledge라는 건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인더스트리나 산업이나 회사에 있어서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든가 정말 몸값이 비싼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글이라든가 말로 아니면 도표로 아니면 파워포인트 같은 장표로.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또 약간은 공학적이거나 이과적이기보다는 약간 문과적인 소양이 필요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제대로 포지셔닝 하기 위한 역량은 이 네 가지, 즉 문과적이고 이과적인, 그 다음에 이학적인, 수학적인, 통계적인,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이 폭넓은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져야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와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샴쌍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다루고 배우지 않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할 수 있는 5가지 영역을 뭐 한 이렇게 많은 학계 그리고 비즈니스 쪽에서는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뭐 밤 저녁 드시고 이 과정, 이 설명회에 들어오셨을 때는 과연 내가 미래에 나는 이제 AI를 가지고 뭘 하고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데 본인의 AI 플레이북, 즉 본인의 AI 전략서를 빅데이터 전략서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더욱 발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5가지 영역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에서는 이러한 어떤 단순한 AI 스킬이라든가 어떤 역량 플러스 그다음에 이러한 전략적으로 나의 비즈니스나 나의 커리어에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같이 고민해 가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태까지 9년 동안 이제 저희 과정을 하면서 저희 과정의 학생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한 3부류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이제 CEO나 임원이나 대기업의 어떤 간부급 리더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대표님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커리어의 비전에 좀 하고 이직이라든가 승진을 하고 싶으신 중간 리더급의 직장인.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포지셔닝을 하고 이력서를 본인이 다시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해서 승진이나 이직을 하고 싶은 이 세 부류의 분들이 적당하게 저희는 잘 융합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같이 동분해를 이루고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시너지라든가 같이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 저희 뭐 빅데이터 과정뿐만 아니라 저희 AI 공학대학원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 나는 문송인데 즉 문과를 졸업하셔서 공학이나 이과 쪽을 난 말 모르는데 공부 따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나도 이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미 선배들이 한 250분 정도가 이미 뭐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졸업하신 동문들 250분 중에 한 60%는 문과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한 3, 40%가 이과 출신.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같이 밤을 새고 논문을 쓰면서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나서 나중에는 문과 출신 분들도 웬만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통계 툴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공대 출신 분들도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언어라든가 어떤 소양을 같이 키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교수진들도 잘 오픈 그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타 대학원이나 대학하고 저희가 다른 게,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교수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최고의 가장 잘 강의를 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을 찾아서 같이 교수진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개인화 추천 같은 AI 딥러닝 알고리즘을 배울 때는 거기에는 이제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11번가 같은 데서 검색 엔진 프로젝트를 한 실제적인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데이터 마케팅이다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데이터 마케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실제적인 이와 같이 여기에 뭐 사진에 쭉 있는 교수진들이 참여하시고, 저희 원장님께서는 또 통계, 알,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또 애정을 가지시고 강의를 열정을 가지시고 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적의 AI 과목 커리큘럼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 2학기에는 전공 과목으로 해서 저희에 오시면 문과 출신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이라도 부담 갖지 않고 파이썬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뭐 R, 통계, 딥러닝 알고리즘에서부터 DBMS, SQL,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나 시큐리티 포함해서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맨 마지막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설계 실습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툴을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까지를 이제 전공 과목에 스펙을 해서 1년 동안 과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태용 교수님이 설명하신 FUS의 MBA 과목을 또 진행을 하고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 어시스트의 공학 석사 학위, 국내 학위와 프랭클린 유니버시티의 EMBA 학위 두 가지를 1년 6개월에 가지게 됩니다. 제가 뭐 여담이지만은 제가 뭐 직장에서 뭐 생활도 오래 하고 임원도 오래 해봤을 때 사실은 두 가지 학위가 공학 석사 학위와 MBA 학위가 양쪽이 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똑같은 AI나 빅데이터를 다뤘다 하더라도 MBA 학위 관점을 선호하는 또 기업들도 있고요. 또 공학적인 학위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영역이 저희 학교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과정의 자랑은 동문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AI나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1년 반 졸업했다고 그 뒤로 1년 반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6개월은커녕 뭐 요즘에 챗GPT 생성 AI는 한 달이면 그냥 옛날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 학교는 공부를 안 하고 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빅데이터 연구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격주로 2주마다 계속 1년 내내 모이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포럼을 하고, 그래서 졸업생 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IR, 액셀러레이터 투자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다양한 얘기들을 담아서 여러분들 교보문고 가시면은 저희 동문들이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섹시한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책인데요. 여기는 다 동문들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커리어를 변화시켰다라는 일종의 간증집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냥 다양한 스토리들을 보면 뭐 3기나 4기나 뭐 이런 데에는 그야말로 문과라든가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 선망을 하시는 다른 회사를 이렇게 이직하거나 팀을 바꾼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스토리들, 아니면 뭐 LG U+의 상무님이나
타 대학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저희 동문으로서 AI를 공부하시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저희 AI 빅데이터 과정을 소개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 장표는 여러분들 딱 보시면 뭔 소리인지 알겠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더 미루시면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다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